진짜 무통천국은 있을까요? 정말 산모나 아기한테 아무런 해가 없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무통천국의 진실.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무통천국, 진통지옥. 이 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오늘은 무통천국이라 불리우는 무통분만에 대해서 제가 팩트만 얘기해볼까 합니다. 자연분만은 하고 싶은데 제일 두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진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진통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호흡법, 그리고 마사지, 자세 변경 등으로 통증을 조금 조절할 수도 있고요. 진통제나 무통분만 같은 약물로 통증을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통분만이라는 표현보다는 감통분만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정말 갑자기 무통하고 드라마틱하게 하나도 안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통주사를 맞았지만 정말 무통의 효과를 단 하나도 느끼지 못한 분도 계시답니다. 저처럼요. 그렇다면 무통분만 정말 무조건 좋을까요? 이 영상은 무통분만 무조건 하세요, 무통분만 하지 마세요 하는 영상은 아니에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셔서 무통분만에 대해서 좀 충분히 알아보고 미리 남편과 상의도 해보고 신중히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통주사는 언제 놔줄까요? 첫 아이 분만을 기준으로 의사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조금 일찍, 자궁문이 한 요 정도 3cm 열렸을 때 놔주기도 하고요. 보통은 자궁문이 요 정도, 그러니까 4cm 정도는 열려야 무통주사를 놔줍니다. 이 말은 제가 분만 호흡법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빠른 호흡하는 시기 기억나시나요? 이론적으로 자궁문이 4cm가 열릴 때부터 분만의 강도, 세기가 더 강해지고 분만이 막 속도가 붙어서 진통이 세지는 시기다 보니까 보통 이 시기에 무통주사를 많이 놔줘요. 제 담당 교수님은 절대 죽어도 네버 4cm 전엔 절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와, 저 진짜 이 내진할 때 몇 cm 열렸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와, 그때 막 중요한 면접 결과 기다리는 느낌이었어요. 이 무통을 너무 빨리 해주지 않는 이유는 자궁문이 10cm가 다 열려야 되는데 아직 나는 한 2cm? 요 정도밖에 안 열렸어요. 근데 너무 일찍 해버리면 아직 갈 길은 막 너무 먼데 무통하고 나서 진통이 싹 사라지면서 진행이 탁 멈춰버리니까 분만 지원으로 수술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참고로 무통분만 금액은 2005년부터 공짜! 무료예요. 자, 그럼 무통은 어떻게 할까요? 산모는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최대한 새우 등 자세를 취하고 시술하는 동안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허리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척수의 바깥 공간, 경막 외관이라는 곳에 이 관을 꼽고 그곳으로 막 무통약이 들어가요. 시술 시간은 10분 정도 이내로 끝나요. 허리에 주사를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생각보다 팔에 수액 맞는 것보다 안 아프고요. 그거보다 진통이 더 아프다 보니까 그 정도야. 네. 병원마다 다르지만 이 유도분만 준비하면서 무통분만 원하면 미리 관을 꼽아 놓는 병원도 있고요. 진통이 이제 좀 규칙적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관을 미리 꼽아두고 이제 자궁문이 한 4cm가 열리면 그때 무통약을 주는 곳도 있어요. 예전에는 자궁문이 이렇게 4cm가 열리면 그때 자세를 잡고 관을 꼽아서 약을 수용하고 줬는데 사실 4cm가 넘으면서 진통 세기가 막 세지면은 아까 한 새우 등 자세 있죠? 이 무통 자세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더군다나 막 진통은 더 세게 오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요즘은 안 아플 때 막 미리 관을 꼽아두고 나중에 무통약만 주는 병원이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진행되신 분들은 무통관만 꽂고 무통약 효과도 못 느끼고 분만하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분만실에서 일할 때 조기 진통으로 입원을 해서 이 조산의 위험성 때문에 분만 억제제를 맞고 계셨던 둘째 산모분이 계셨어요. 36주 되면서 분만 억제제를 바로 끊었죠. 그랬더니 바로 진통에 걸려가지고 분만 결정이 났고 그래서 분만실로 내려왔어요. 자궁문이 3cm 열렸을 때 내려오셔서 바로 무통주사를 놨어요. 이 무통 시술하는 중간에도 계속 진통 때문에 막 아파하시더라고요. 이 무통주사 관을 다 꽂고 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산모가 이 밑에서부터 이게 끌어당기는 올라오는 이 소리가 정말 딱 분만 직전에 아기 낳기 전에 힘주는 소리더라고요. 이 소리는 진통 때 아파서 내는 소리랑은 달라요. 그래서 바로 내진을 했더니 다리 사이에서 이미 아기 머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자궁문이 다 열리고, 즉 한 10cm가 다 열리고 1시간은 힘을 줘야지 아기 머리가 보이는데 이분은 이만큼, 그러니까 3cm로 분만실 내려오셔서 30분도 안 돼요. 이제 아기 머리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경우도 덜어 있답니다. 물론 둘째라서 조금 더 빨랐을 수도 있어요.
일단 약이 들어가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내에 무통 효과를 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한 4cm 정도가 열렸을 때 그때 무통 시술을 하면서 한 2~3시간 정도 효과 있는 무통약을 정말 딱 한 번 줬거든요. 많아야 2번? 하지만 요즘은 무통 기계로 출산 전까지 기본 용량이 일정하게 저절로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세팅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무통약을 주는 방법은 병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 무통분만은 통증, 그러니까 감각신경은 차단을 하고 운동신경은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 말은 내가 좀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힘주기도 가능은 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무통 직후에 내가 이렇게 걸을 때는 감각신경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침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무통시술 후에 화장실을 가거나 내가 침대 아래로 내려갈 일이 있다면 꼭 간호사실에 먼저 얘기를 하고 움직일 때는 항상 보호자 동반 하에 움직이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이 무통분만이랑 제왕절개 하반신 마취랑 뭐가 다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통분만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만 이렇게 마취를 하는 건데 제왕절개 하반신 마취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만 마취를 하는 게 아니라 운동신경까지 마취를 해버리는 거죠. 즉 다리를 아예 움직일 수도 없고요. 느낌도 없습니다. 다음은 무통주사의 장점. 일단 무통을 하면 이 통증 자체가 감소가 되니까 몸도 더 이완이 되고 호흡도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분만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기의 경우 산모의 스트레스가 저하가 되면 태반 혈류가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태아에게 가는 산소 공급량도 증가하다 보니 태아도 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특히 임신 중독증, 고혈압, 심장에 무리가 있는 산모들의 경우에 극심한 통증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는 산모의 혈압이 더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태반으로 가는 혈액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치의의 판단하에 산모나 아기를 위해서 무통분만을 권하기도 해요. 하지만 나는 무통 꼭 할 거야! 라고 하더라도 24시간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되어 있지 않은 병원이 라면 밤, 새벽 시간에는 무통을 기다리다가 진행이 너무 많이 돼서 무통을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세요? 그럼 다들 무통분만 하지 않을까요? 단점이 뭘까요? 단점? 무조건 무통천국은 아닙니다. 이 무통분만의 환상을 갖고 무통천국 이렇게 분만실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생각보다 무통 효과 못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마취약에 대한 내성도 다르고 통증도 주관적이다 보니까 10% 정도의 산모는 무통 천국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셨고 3% 정도는 전혀 무통주사의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네, 제가 그 3%였나 봐요. 절대 네버 단 1%도 무통 효과를 못 보고 정말 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허리 진통 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무통 효과를 많이 못 느껴요. 두 번째, 진행이 멈출 수도 있다. 분만 지연, 진행이 멈추는 이유는 무통 후에 갑자기 진통이 싹 사라졌다거나 아니면 자궁문이 더 열리지 않는다거나 아기가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거나 그에 따른 이유로 좀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서 의료진들이 대처를 하죠. 이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통을 안 했다면 자궁수축이 좀 오고 아기도 밑으로 조금씩 내려오면서 아랫배에 힘이 조금씩 들어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때 힘을 조금씩 계속 준다면 자궁문도 조금씩 열리면서 아기도 내려오는 진행 속도가 조금 수월해지는 거죠. 근데 무통주사를 맞고 무통발이 너무 잘 받아서 갑자기 안 아파지고 긴장도 확 풀어져 버리니까 TV 보거나 깨똑하거나 인터넷 하거나 셀카를 찍으시고 그리고 피곤하시니까 이제 좀 주무시더라고요. 이때 이 자궁수축 검사에서 진통은 계속 체크가 되고 아기도 계속 내려오라고 노력은 하지만 산모는 진통을 아예 못 느끼고 진통을 지나쳐 버리니까 진통 시간은 더 길어지고 그럼 이 태아 머리가 골반이 다 오래 껴있겠죠. 그럼 태아도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심박동수가 떨어지거나 태변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무통하고 좀 진정 많이 되셨잖아요. 이 자궁수축 검사에서 막 그래프가 산처럼 막 높이 솟아있거나 그때 배를 만졌을 때 딱딱한 상태라면 순산을 위해서 지그시 이렇게 힘주는 연습이나 호흡법 더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참고로 무통 후에 갑자기 진통이 너무 사라졌다면 옥시토신, 그러니까 촉진제라고 불리는 약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약의 용량을 좀 올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무통분만은 운동신경은 남아있다라고 했죠. 내가 움직일 수도 있고 힘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무통발이 너무 잘 받으면 무통을 안 한 분들보다는 힘주기가 좀 어려워요. 그만큼 감각 좀 둔해져 있겠죠. 그래서 힘을 언제 줘야 될지 모르거나 힘을 어디에 줘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열심히 힘을 주고는 있는데 이게 힘이 지금 들어가는 건지 많은 건지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분만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나 의사들이 이렇게 막 산모 배를 눌러서 아기를 좀 더 내려오게 한다거나 백큐이라는 뚜러펑처럼 생긴
의료적인 장치로 흡입분만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의료진들과 함께 산모가 힘주는 타이밍이나 자세를 잘 잡아서 힘주기를 한다면 분만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힘을 못 준다면 무통을 꺼요. 그리고 다시 힘주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으로 모든 분들이 무통주사를 원한다고 무조건 다 무통주사를 맞을 순 없어요. 그리고 부작용 또한 있습니다. 무통주사 부작용? 당연히 있어요. 모든 약물에도 다 부작용 명시되어 있죠. 무통분만을 하게 되면 시술하기 전에 남편분들이 동의서를 쓰거든요. 그때 의사들이 무통분만이 어떻게 할 거고 부작용이 뭐예요 라고 설명은 해주지만 워낙 정신없는 상황에 와이프 빨리 아프다고 하고 무통주사 빨리 놔줘야 되는 생각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네네네네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정작 중요한 포인트를 좀 놓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산모에게 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마약성 진통제가 소량으로 희석이 되어 들어가요. 그래서 구토하거나 메스꺼운 증상, 간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허리 통증, 무통 후에 생긴 이 허리 통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쟁에 대한 좀 여지가 많아요. 하지만 허리에 지속적으로 주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출산 후에 일정 기간 동안 허리 통증이나 허리가 좀 뻐근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배뇨곤란, 이 마취로 인해서 방광 기능도 약해져 있다 보니까 소변이 차도 못 느끼거나 소변 마려운 느낌을 못 받기도 해요. 그래서 무통 전에 화장실 한번 다녀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통하고 나서는 소변줄로 소변을 한번 빼줘요. 마지막으로 무통 후에 갑자기 산모혈압이 뚝뚝 떨어질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태아 심장박동수도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통 시술 전에 수액을 충분히 맞고 시술 후에는 산모 혈압이나 아기 상태는 괜찮은지 다시 자궁수축 검사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무통분만의 진실, 산모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통분만은 태아에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태아에게 영향이 없을까요? 그 진실에 대해서 제가 팩트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